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회 지식재산의 날 IP 주제로 청년과의 대화 IP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이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전까지 진행된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행사 모두 다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 열정으로 노력으로 지식강국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IP 토크 콘서트 또한 우리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셔서 조금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실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각 분야에서 지식 재산으로 꿈을 이룬 멋진 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 담백한 이야기,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IP 토크 콘서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크리에이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지식재산의 날 IP를 주제로 하는 청년과의 대화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크리에이터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분들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회사 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유튜브 채널 위라클 팩토리 박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뮤지션이죠. 싱어송라이터 다빈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마크비전 한국 대표 이도경 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분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타스테크 대표 양승찬이고요. 저희 회사가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게 됐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제설제 말고도 화장품 원료, 액상 비료, 친환경 케미칼류 전반에 있어서의 제조 개발들을 하고 있는 친환경 케미칼 솔루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개척을.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저는 약 8년 전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함으로써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이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빈님.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다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크비전 이도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마크비전의 한국 대표 맡고 있는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크비전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전 세계 브랜드들의 위조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도 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29조 2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제5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해서 지금 여기 제 옆에 계신 네 분과 함께 지식재산과 청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하다, 지식재산 청년의 꿈의 날개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식재산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지식재산, 그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옆에 계신 스타스테크 양승자 대표님, 먼저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업자이신데요.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다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런칭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불가사리라는 해양 폐기물 종을 활용을 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는 제품 자체도 친환경 제설제처럼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솔루션으로 제품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이런 회사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지금 계기로 이런 불가사리 제설제 개발을 하게 됐는지. 일단 시작은 오늘 행사에 걸맞게 이제 IP 기술 개발이 시작이었고요. 전공도 화학공학이다 보니 이 다공성 구조라는 특정 구조체에 대한 R&D 연구 개발이 지금 회사의 근간이 된 스토리가 있었고요. 특히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IP나 특허 같은 것들이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과 방어막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미리 사전에 제가 큐카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그 일반 제설제 그리고 이렇게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 좀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게 쉽게 생각하면 저희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설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저희가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친환경 제설제나 기존의 제설제에 비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의미는 일반 제설제 환경 피해의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부식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가 제설제들이 일반적으로 100 정도 부식되면 저희는 한 0.8%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보다 부식이 안 되는 수준의 압도적인 부식 억제 효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제설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제설제 외에도 어떤 제품을 좀 개발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민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제설제라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겨울 시즌에 좀 밀집되어 있는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계절성의 한계가 한 가지가 있었고,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가져와서 제설제에 들어가는 성분만을 추출하고 나면 남는 폐기물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 숙제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불가사리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추출을 해서 현재 페넬라겐이라고 하는 신규 화장품 원료를 고어텍스처럼 원료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장품 원료까지 추출하고 남는 나머지 폐액은 100% 액상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가 화장품 원료, 친환경 제설제, 액상 비료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완성이 되면서 불가사리는 완벽하게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게 세 개의 메인 비즈니스와 그 외 친환경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사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스타스테크 양승찬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미라클 채널 대표 미라클 팩토리의 박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다. 장애로 얻은 삶을 오히려 기회로 여겨서 유튜브로 조금 세상과 단절된 많은 장애인들과 현재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 어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장애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와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이 아직 따뜻하지 않다고 제가 느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보니까 이런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손을 이용해서 젓가락질을 해서 스스로 먹는 라면을 먹었을 때 그런 행복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뭐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작은 행복과 감사를 찾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경쟁 사회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많은 청년분들께 또 많은 분들께 지금 이미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전달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컨텐츠 제작자로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저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손도 아직 원래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손도 아직 불편하고 스스로 제가 휠체어를 밀면서 카메라를 잡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편집도 되게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스스로 배웠었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뭐 전문가는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되게 조금씩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 위라클 크루저 직원들이 생겨서 네, 더 전문적으로 잘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전에 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도 많고 벌써 구독자가 40만이 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대단하신데 또 이 유튜브 외에도 또 최근에 또 책을 발간하셨는데 아무래도 영상 제작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식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상 제작과 책 집필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우셨나요? 네, 일단 제가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그런 당시 상황을 글로써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과 그 상황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도 그렇고 이 영상 제작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기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 뭐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또 컨텐츠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거, 재밌는 걸 원하니까 이거에 대한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하시나요? 네, 저는 일상 속에서 계속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중간에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에 그 청소 도구함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현재 여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한테는 다 컨텐츠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컨텐츠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탄다던가 버스를 탔을 때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제3자적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저 사람의 상황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많이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공감을 더 느낄 것 같네요. 오늘 이 현장에서도 또 컨텐츠를 찾으셨나요? 네, 장애인 화장실 찍고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싱어송라이터 다비, 당신의 물음에 답이 되어주고 싶어서 다비 창작물도 재산이다, 재산을 나누는 기쁨 함께 모셨는데요. 오늘 앞서 식전 저 공연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실제로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작곡가, 뭐 보컬 모두 뛰어난 지금 천재 뮤지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무래도 협업의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들 절반 이상이 지금 뭐 음원 차트 랭크에 올라 있어요.
천재 뮤지션이 조금 될 수밖에 있는 원천이 있었을까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전 겸손하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왜 있냐면 앞서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늘 차원의 재능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이기 때문에 전 천재인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게 제 비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협업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협업하거나 프로듀싱 하신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내가 좀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떤 아티스트였을까요? 뭐 제가 다 작업을 함께 한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 오늘 함께 공연한 우리 장하은 씨가 제일 또 기억에 남고 함께 또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면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고 프로듀싱을 하면서 또 가장 또 보람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뭐랄까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 뭐 아니실 수도 있고 제 모든 지금 사생활과 스토리들을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삶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음악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아직 제가 젊고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정말 죽음까지 볼 만큼 인생의 깊은 곳까지는 다녀왔거든요. 이쪽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배들이나 후대들이 오늘도 사실 전 뉴스에서도 이렇게 뭐가 어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배우분이라든지 가수분들이 뭔가 자살을 한다 이런 소식을 보면은 참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오고 저를 만나는 후대들이나 분들에게는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음악을 통해서 제가 이뤄놓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통해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거기서 답을 찾았을 때 그때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IP 지식 토크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함께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실시간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비전의 이도경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기업들이 기존에 사람을 고용해서 손으로 일일이 걸러내던 위조 상품 적발 작업을 인공지능 기술로 지금 풀어내면서 창업 2년 만이에요. 지금 고객사가 100여 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짝퉁을 잡아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마크비전은 이 위조 상품 혹은 뭐 불법 콘텐츠, 이 위조와 관련된 문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산업의 규모와 맞먹는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 시장에 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많은 브랜드 담당자분들께서 일일이 수동으로 위조 상품들을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자동화해서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AI라는 이제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또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두 가지를 결합해서 1,500여 개 이상의 이커머스와 SNS상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위조 상품 리스트를 현재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위조 상품 외에도 뭐 다른 뭐 지식 재산들 짝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컨텐츠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미지 인식 기술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젠틀몬스터라는 곳이 마크비전의 또 고객사이시면서 전 세계 유통되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들에 대한 관리를 받고 계신데요. 이 제품의 특정 패턴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브랜드 로고가 도용이 되는 것들을
저희 AI가 자동화해서 탐지하고 고객사의 정품과 대조해서 그 유사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컨텐츠 동영상도 저희가 위변조를 따지고 트랙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크비전이 2년 만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래도 또 이루고 싶은 또 앞으로의 목표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마크비전의 사명 자체가 기술로서 전 세계 창의성과 혁신성을 또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걸맞게 저희는 앞으로도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가 해외로 나갈 때 또 역으로 해외 브랜드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모든 경우에 그들이 피땀 눌려서 준비하신 이런 제품과 IP가 보호받을 수 있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런 IP 보호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창업, 유튜버, 프로듀서, 개발자 이런 분야에서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신 분들 조금 대표님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걸 좀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좀 끌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지식재산의 날 행사이기도 하고 IP나 우리가 개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만들어낸 이 수많은 지식재산물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IP는 신생 기업이나 신생 브랜드가 시장에서 방어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런칭했을 때 저희가 뭐 샤넬 혹은 루이비통, LVMH처럼 헤리티지가 되게 명확해서 소비자들한테 그 브랜드 자체로 인식받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IP 안에서도 기술이라는 특정 카테고리에서의 IP가 거의 유일한 방어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IP나 기술적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창업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방어막에 대한 세밀한 준비 그리고 그걸 조금 사실 특허라는 것들도 조금 깊게 파보면 그 청구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청구항 방어막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등록하는 데만 급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중요한 건 IP의 그 획 개수나 이런 것보다 IP의 질, 퀄리티 그리고 그거의 방어막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보다 중요한데 조금은 그런 쪽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창업할 때도 그리고 내 기술을 보호할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걸 뺏어가려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라클 대표님, 네. 네, 저는 이제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내가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을 나눴을 때 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정말 콘텐츠를 통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전 무엇보다 우리 진심을 콘텐츠에 담았을 때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목적을 담아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그것들이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네, 컨텐츠 제작할 때 진심으로 진심은 통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네 다빈님. 네. 저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벌로 사셨던 모든 분들도 다 죽기 직전에는 모아놨던 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삶과 신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가셨거든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면 성경의 올바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많은 청소년들과 후대들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식을 그 속에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크비전 이동영 대표님. 네,
이미 두 분 대표님과 또 다비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별하게 할 말이 남아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창업자로서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시던지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 분들께 감히 한 말씀을 전달하자면, 이 IP를 지키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빠르게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P의 본질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함이고 혁신을 위함인 만큼 등록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지키려는데 집착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실행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크리에이터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여러 지식 재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이 제대로 조금 보호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창작 활동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국가적으로나 조금 정책적으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시나요? 네, 박희 대표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위라클 채널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 그런 침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어떤 이런 고유의 생각들, 창작물들을 보호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법에 있는 그런 허점들이 조금은 보완이 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이 된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저희가 지식재산이나 이런 권한들을 우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이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그 침해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놓기 위한 절차들이 통상적으로 소송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례로 뭐 삼성과 애플 간의 이런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수년의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작은 기업들 간의 소송도 최소 1, 2년 정도의 시간들은 우리가 기업 간의 다툼과 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멈춰 있는 정체의 시간들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들은 명확한 부분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명확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조금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보다 좀 더 패스트 트랙으로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샌드박스 규제와 이런 해결 방식들이 굉장히 빠른 해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IP 침해 같은 이슈들도 소송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패스트 트랙 장치가 조금 더 도입이 됐으면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만들고 있는 이런 지식재산 인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 현장에서 저희 같이 소통하는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없는 걸로 해서 그럼 여기서 네,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토대로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해 나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4명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오늘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4분의 컨텐츠 창조 스토리는 정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수한 지식 재산으로 인해 뭐 누군가는 삶의 질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 삶으로 밖으로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이 되었을 수도, 그리고 누군가는 힐링이자 정말 전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의 보물이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 될 원천, 여기 나와 계시는 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식재산 청년의 꿈의 날개를 제5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IP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